네,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오포노포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에 앞서서 굉장히 본질적인 두 가지 문장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세상은 정보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 역시 정보에 의해 움직인다. 사실 이 정보라는 것은 인간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DNA 안에도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 유전적 정보가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체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사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정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일종의 정보잖아요. 그리고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수많은 기억을 함께 가지고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기억까지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 같이 갖고 온다는 말인데요. 사실상 이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생각은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맞습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가 이렇게 나타나려면 먼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어떤 자동차의 디자인을 그려본다고 할까요? 어떤 디자이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머릿속에서 먼저 구상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만들어가고 다듬어내기도 하고 그 종이에 그려졌던 것이 실제로 물질로, 실제로 자동차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현실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 우주, 별과 같은 모든 무생물조차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현실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겪어내는 모든 상황들이 현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억들, 이 수많은 정보들이 왜곡돼서 현실로 표출돼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기억이 재생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호오포노포노는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기법을 내가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즉 기억을 정화하는 작업을 온전히 내 책임 100%이기 때문에 내가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외부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어났을 때 이런 정보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인식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고 내 인생은 계속 고통스럽기만 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의식은 15비트 정도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로부터 지구에 이르기까지 매 초당 1500만 정도의 정보가 발생돼서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정보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극소수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정보들이 왜곡이 돼서 이렇게 현실로 펼쳐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이나 그 대상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고 호오포노포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간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의 일단은 이 뇌는 영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흔히 의식이나 영성 분야에서 그 영사기와 그 영화 스크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그 정보가 영사기를 통해서 이런 하얀색 스크린에 투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이 하얀색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그 영사기에서 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주인공들이 나오고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사건이 전개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실제로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본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기억들이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지구가 탄생한 이래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순간까지 말이에요. 정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불행한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이런 많은 상황들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였을 때는 굉장히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뇌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분들이나 어렸을 때 경험하는 어떤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정말 이 기억의 창고이기도 해요. 내가 스스로 속으로 하는 말들, 그리고 외부에서 보여진 것들,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에 계속 이어져 왔던 정보들까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의 자녀와도 같은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까맣게 가려진 상태예요. 우리 그 본성 자체가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랑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많은 기억들로 새카맣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기억을 정화하고 지우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호오포노포노에서 호오라는 뜻은 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포노포노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뜻은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호오포노포노는 고대 하와이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오염이 될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인간 삶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원래는 그룹으로 만들어냈었다가 그 모르나 여사가 개인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법을 이제 만든 것이 호오포노포노인데요. 사실상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문제야 라고 인식을 하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문제로 보여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로 경험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체가 문제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투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나 기억들, 감정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져서
그냥 일어나는 그 사실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인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제로 상태라고 합니다. 흔히 깨어난 상태라고 많이 말을 하죠. 좋고 나쁘고 이런 판단도 없고 이 이원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중간에 평정심을 가지고 그저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바라보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원래 궁극적으로 이 시크릿 같은 것들은 이 제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들로 막 가득 차여 있고 어떤 문제에 잡혀 있을 때는 사로잡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기억이나 그 옳지 못한 생각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계속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짜증이 나서 모든 게 다 좋지 않게 보인다면 사람들을 짜증나는 상태로 대할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다시 또 짜증을 되돌려 줄 것이고 그러면 일이 짜증으로 얽혀져서 제대로 풀려가지가 않겠죠. 그러면 결국 현실이 나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뒤바꿔 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냐하면 계속 생각은 부정적으로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생물학적 그 구조적 특성상 생존을 위해서 방어 메커니즘도 있고 또 계속 그 외부를 적으로 인식해서 생존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처음에는 그 작업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호포노포노는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뭐 직접 바꿔보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기억이 얼마나 지워졌는지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확언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의식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 긍정적인 생각조차 이제 깔끔하게 정화해서 지워버리는 우리의 본래 상태인, 즉 우주의 공이라고 하잖아요. 비어있지만 꽉 차있는 어떤 그런 상태,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순수 의식의 상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그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억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본성에서 나오는 빛이 제대로 뿜어져 나가지 못하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나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 호호포노포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로 상태에 있을 때여야만 비로소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즉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 오염되지 않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번뜩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에게 맞는 것이고, 이 정말 자연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즉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정말 강을 유유히 헤엄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기억들과 상황들, 힘든 감정들로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게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제로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비난이나 판단이나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중립의 상태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이제 사랑이 넘치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중심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일 때야 비로소 우리가 본래대로 창조, 원하는 그때 느껴지는 영감들을 통해서 원하는, 이 에고가 원하는, 기억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 순수한 존재로서 원하는, 되고자 하는 어떤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힘들이지 않아도 되고 술술 그저 자연스럽게 최소의 힘만, 최소의 노력만으로도 술술 풀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뭔가요?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이 제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닌 것들을 많이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는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에 태어난 이유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삶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성장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기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내 자신을 너무 싫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내가 나한테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뭐 혼잣말로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누군가가, 친구로부터, 상사로부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난 네가 싫어. 이런 말을 내가 직접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 말은 내가 나 자신한테 스스로 했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몇 년 전이 됐던 몇 시간 전이 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몇 가지 것들을 실험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라고 내가 인지를 해야 이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또 효과가 있게 되겠죠. 사실 되돌아보면은 외부에서 들었던 말들이 내가 내 자신한테 했던 말들이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이 나한테 했던 말일 수도 있고, 뭐 전생이 됐던 언제가 됐던 우리가 그 언제가 된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기억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투과되는 그 영사기를 통해서 투과가 돼서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뭔지 알던 알지 못하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 이 문제와 어떤 상황이나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자동적으로 기억이 막 재생되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나 자신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로 상태가 돼서 영감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아예 기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내 자신으로 존재하는 느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만족하고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내 존재를 자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소중하게 인식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줍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지, 이 부분들이 기억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림으로써 이런 기억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정화하게 되면은 이제 깨끗해져서 점점점 내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난 내가 정말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식이 작동된다. 인간의 삶이 이 배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기억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재생되면서 막 수많은 문제사항들이 발생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식되고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이 재생이 돼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억들을 정화해 나간다면 실제로 내 현실이 바뀌게 되고 만나는 사람과도 다른 관계로 또 이어질 수가 있고 진짜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올바른 장소에서 나에게 정말 올바른 사람들과 나에게 정말 올바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충분히 빛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까맣게 기억으로 가려진 존재로 태어나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고 삶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앞으로 문제들을 볼 때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림에 대해서 말을 또 하는데요. 이 놓아버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스로 재생되고 있는, 그래서 현실을 마구 안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기억들을 놓아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고를 놓아버린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에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과 이 오감들이 막 뒤엉켜서 막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막 난 이런 현실이 너무 싫어, 막 현실을 막 부정하면서.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원래 우리의 그 본성인 제로 상태에서 신성이 드러나게, 신성이 우리를 이끌도록, 신성이 우리에게 영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은 우리 안에서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도 지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억이 서로 얽혀 있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면 내 앞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대상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다 자신의 기억으로 투영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이렇게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걸 싹 지워낸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것들은 정말로 다 나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어떤 존재가 됐던, 뭐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정말 그 순수한 존재 자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생각들이 지워지는 그 찰나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막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조차도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그 상태가 제로 상태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냥 인식만 하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기억을 지우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세한 기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의식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서 막 정보가 많이 쌓이면 컴퓨터가 느려서 버벅대고 다운되잖아요. 꺼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도 그 정보들을 많이 삭제를 해서 휴지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휴지통에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전히 삭제가 되잖아요. 우리도 이 컴퓨터처럼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래 그 처음에 샀을 때 그 컴퓨터 굉장히 빠르고 구동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우리 자신으로 살려면 그 수많은 기억과 정보들을 이제 삭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에 우리가 막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듯이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컴퓨터에 삭제 버튼 띡 누르듯이 호oponopono에서 말하는 그 도구들을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쉬우면서 어려워요. 방법은 쉽지만 그게 진짜로 정화되는 그 과정 자체는 길고 복잡하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게 되거든요. 이 눈에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나고 기억이 막 샤샤샥 정화가 돼가지고 막 현실이 쫙 갑자기 펼쳐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슈렌 박사도 처음에 이 호오포노포노 모르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뭔 황당한 소리인가 해서 몇백만 원을 주고 강의를 들었지만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데, 또 다음번에 또 와서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됐었고, 이 박사님도 따라다니면서 3년, 7년을 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비로소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책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7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축적되어 조상에게서부터 온 정보라고 하면은 정말 7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억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멈출 수가 없듯이 생각도 계속 일어나고 그 외에 이 우주에서 지구로부터 이 인간을 관통하는 정보들이 초당 1500만 비트로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짬뽕이 돼서 막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진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외부의 상황, 어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억이 작동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은 이 우주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삭제해서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본성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정화를 하면은 어떤 기억이 정화가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화를 함으로써 다음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나의 이 현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영감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영감은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고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것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서 가는 게 바로 이 내려놓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놓아버림의 길이라고 하죠. 내맡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surrender, 항복입니다. 나보다 더 큰 차원의 어떤 신이 됐던 우주가 됐던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 이 우주의 내맡김으로써 내 뜻, 내 정보들로 막 내가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호흡조차도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닌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내가 이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거를 따라갈 수 있을 뿐이고 오작동되는 기억들을 정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움이나 집착이나 판단 그리고 뭐 습관이 됐던 어떤 중독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은 기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집착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연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떠나가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진짜 왜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헤어지면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다. 나 다시는 못 살 것 같다 라고 강하게 느끼고 힘들어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죠. 그 사람 떠나가도 이 사람 잘 삽니다. 물론 이제 힘든 기간은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가게 되어 있고 둘이 그렇게 뭐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나중에는 기억조차 안 나게끔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 기억들이나 감정들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고 그건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냥 누군가와 만나는 경험을 했을 뿐이지 당신 안에서 어떤 기억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랑 만나게 됐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그것인데 그래서 뭐 수많은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 나도 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이런 큰 기쁨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동시에 반대로 이런 두려움이나 집착이나 그런 감정들도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호호포노포노에서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이 좋고 나쁨의 이원성을 뛰어넘는 이 본래의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뻤던 기억마저도 정화를 하고 슬프고 어려웠던 기억마저도 정화를 하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억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을 내 안에서 그런 기억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사람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들을 모두 다 기억을 정화하면은 이제 더 점점점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경험들이 내 자신이 아니었던 걸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억들이 어느 정도 많이 정화가 돼서 그 제로 상태에 존재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경험하는 굉장히 신성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제로 상태인 것 자체가 신성한 그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신과 같은 그런 사랑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그냥 어떤 이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행성에서 사랑을 내뿜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죠. 숨쉬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주변이 다 사랑으로 물들게 됩니다.
너무너무 멋있겠죠? 네, 그 길로, 진짜 자신의 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내 안에서 저장된 기억들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외부에 투영이 되면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부에 인식이 된 현실을 다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다시 외부로 투사를 하고 계속 이게 정보가 투사되고 들어오고 투사되고 들어오고 이게 계속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고 느낀 걸 통해서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보가 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기억들과 함께 또 다시 현실로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보고 내가 오감으로 또 다시 인식을 하고, 이게 인간의 인식의 궁극적인 그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시고, 이 부분은 많은 뭐 종교 경전에서부터 뭐 영성 관련된 뭐 책들이라든지 요새는 과학에서도 양자물리학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현실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입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그 입자는 입자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파동으로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파동과 입자로 같이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이 실제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자꾸 인식을 했다면 나는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인 확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인식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과 내 현실을 긍정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호호포노포노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걸 창조하지 말고 그냥 원래 신이 창조한 그대로 이 자연의 섭리에 맞게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정말 이 신성과도 같은 이 정말 밝은 빛이 스스로 그냥 그 빛을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영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에게는 각각 차이가 있고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호호포노포노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이 호호포노포노가 어느 정도 정화가 많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화가 되게 쉬워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자기 삶이 변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닌 나를 가리고 있던 이 수검댕이 같은 새카만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내면은 그 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자기가 딱 보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했던 거는 실제로 가짜였고 다른 기억이나 쓸데없는 외부에서 주입된 기억이든 어쨌든 불필요했던 새까만 수검댕이에 불과했다. 진짜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여러분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호호포노포노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